가지 않고. 나는 괜찮아. 부장님 이렇게 전 우리 같이 잡고 잠깐만 아니 한 잔 따로. 네. 이쪽으로 쳐. 다 같이 못하실 분이요. 목내. 저기 하실 분? 네. 예, 우리 군 위안부 또는 정신대 그렇게 이제 끌려가서 완전히 이제 삶을 이제 삶이 망가지고 그러고 평생을 이제 한 속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또 지금도 또 그런 그 한 속에서 살고 계신 이런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이렇게 앞에 서면 정말 좀 가슴이 먹먹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. 이 국가가 국민들을 제대로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아주 이제 치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끔 그렇게 이제 했고 그러고서도 그 한을 풀어주는 노력을 제대로 이제 하지 않은 거죠. 심지어 그 한일회담 때 그때 당시 이 정부는 그 한일회담의 명분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 그거를 이제 내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온 청구권 자금의 그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또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다른 용도로 써버렸거든요. 이제 그렇게 해서는 그 뒤에 우리가 좀 경제가 성장이 돼서 조금 이제 살만해졌으면 사후에라도 그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못했습니다. 그나마 그래도 참여정부 때 일제하 이 강제동원 진상규명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피해 신고를 받고 피해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금액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원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한 일이었습니다. 어쨌든 이제 그 한일회담이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회담이 됐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우리 이제 군사 정부가 회담을 크게 잘못하는 바람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만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그 일본 측에 그 한일회담 그 청구권 그 자금 그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.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명분만 제공한 거죠.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런 일본의 입장을 거의 뭐 묵인하는 듯한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우리 현실이었습니다. 근데 다행히 이번에 우리 이제 대부분이 정말로 한국의 사법 주권을 정말로 좀 새로 세우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그런 이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. 우리 그 최봉태 변호사가 아주 오랫동안 애써서 그런 결과를 얻어냈는데 어쨌든 이제 대부분 판결에 의하면 그 한일 협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를 당한 개인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.
그리고 아직도 시효가 살아있어서 지금도 청구할 수 있다. 그런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. 늦었지만 대단히 이제 당연한 판결이죠. 참여정부 때 한일회담 그 문서가 전부 이제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, 그때 그 공개된 한일회담 문서에 의하면 그 한일회담 당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, 또 식민지 치하에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.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따져가지고 청구권 자금 액수를 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위안부 문제는 그때는 아예 언급조차, 제기조차 되지 않았던 거죠. 그러니 그때 그 청구권 그 협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다 소멸됐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때 그 문서를 공개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 정부가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민간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, 그 민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. 이 군 위안부처럼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군대, 이렇게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그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그런 그 청구권은 그 한일 그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.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입장을 사법의 판단으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.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 비롯해서 강제징용 이렇게 또 피해 입은 분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는데, 실제로 피해를 입은 개개인들이 그런 소송을 제기하고 또 그 판결을 받아내 가지고 판결을 집행하고 한다는 것은, 그것은 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. 정부가 나서서 외교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죠. 그리고 일본 정부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. 지금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이 위안부가 그렇게 강제 동원됐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은폐를 하면서 여전히 그 피해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매춘 행위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,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일본이 계속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, 일본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대국이 된다 해도 우리 국제사회에서 또는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그 지도적인 국가로 그렇게 존중받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제 정식으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이제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, 그리고 이제 응분의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. 저는 이제 참여 정부 때 아까 이제 한일회담 문서 공개, 그게 이제 제가 주관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일제와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법 만들고 또 규명위원회 만드는 그 작업도 관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비록 이제 그 충분치 못한 금액이었지만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지원법을 만드는 그 일도 관여를 했습니다. 이번에 최봉태 변호사님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그 사건도 저희가 그 부산에서 이루어진 1심, 2심 재판은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그 법무법인이 함께 소송을 수행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말로 그 일본 우리가 이 위안부 이 이제 문제의 어떤 진실을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
그걸 통해서 일본 정부로 하여금 사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뭐 노력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제는 그 민주개혁 정부가 그런 일들을 반드시 이제 관철을 해내서 우리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한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또 먼저 이렇게 돌아가신 할머니들 지하에서라도 한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라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다시 전화를 하겠습니다. 포탑을 시장님 들어가 좀 촬영 부담입니다. 네. 중간으로 가죠. 그리고 이거 잠좀 흩어 주시면. 사실 신문에 보도자료가 나갔었나 봐요. 그래서 문재인 이사장님께서 오늘 참가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. 왜 느닷없이 어떤 이유로 참석을 하셨을까 하시는 거지요?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사장님 말씀 들으시니 정말 오래전부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나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계속 연관이 있었다는 점이 아주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